이제 36주년 전에 87년 6월 항쟁에 있었던 오후 6시에 모두 다 호루라기를 불고 어디 모처에 모여서 호언철폐 독재 차도를 외치자고 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날에 함께 모여서 순천 시민들이 잊을 수 없는 진짜 역사를 공부하는 날이라서 더 의미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오주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지금 오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첫날이라서 소개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좀 어이상하실 것 같아서 이따 끝날 무렵에 서로 사진 찍고 악수도 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그 요순항쟁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인데 잘 알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요순항쟁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순천대 1019 연구소죠? 네, 연구원으로 11구 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고 요순항쟁에 관련해서 해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모두 다 잘 아시는 임성권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네. 전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이 6월 항쟁 그 기념일인데요. 그 6월 항쟁이 있던 그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반대편에서 진압복을 입고 최루탄을 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그림 자체가 완전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6월 항쟁 그때 저희는 뭐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신병들 들어올 때 계속 물어보거든요. 야, 너가 어쨌냐? 그러면 훈련소에서부터 계속 군장을 다 뿌려놓고 심한 경우에는 옷칼을 신고 잤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충정훈련을 받았고, 충정훈련이라는 것은 데모 진압 훈련을 군인들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속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러더니 결국 6월 29일 날 항복을 했죠. 그런 날이었네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얘는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하는 그 어떤 갈등과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날짜로 따지면 2357일이에요. 날짜 계산기로 해가지고 저게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안 세봤기 때문에. 그리고 개월수로 따지면 78개월, 6년 5개월. 짧게 보면은 7일 또는 3일간의 항쟁이 있었고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75년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거죠. 요즘 사건. 이 법에 나온 대로 날짜를 뽑아보니까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그랬네요.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제주 4.3 사건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켰다는데 그러면 그 거부가 정당했냐? 이걸 이야기하려면 4.3 사건의 진압 명령 자체가 정당했냐? 그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55년 4월 1일까지 기간은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호순 사건 하니까 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났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7일, 길게는 7일 여수, 짧게는 3일 순천입니다. 그러면은 여수가 48년 10월 27일 날 완전히 점령이 되거든요.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시기를 보니까 55년 4월 1일가 엄청나게 역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길게 됐을까? 그것은 불의 파도리 만세 사건이 있거든요. 22명인가가 죽어요. 신문 어디에도 안 나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3.1절을 굉장히 크게 쳤어요. 제주 3.1절 기념식에서는 뭘 주장을 했냐면 삼상회의 결정을 즉시 실천하라.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랑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만 있나요? 참탁이다, 방탁이다 이것만 있죠. 완전 개부가예요. 참탁, 반탁으로 돌려보면서. 삼상회의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요. 그래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해서 좌우익 모두가 참여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그 임시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의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신탁통치가 들어있어요. 핵심은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가 핵심인데 그건 싹 빠져버리고 선탁 반탁으로 해서 난리가 나죠. 그걸 빨리 실천해라. 미소 공의를 빨리 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친일파 처단하고 식량문제 해결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총 발표를 했고 6명이 죽고 거기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민관 총파업이거든요. 민간인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제주도 공무원들까지 다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요. 180호 체인가 거기서 학생들까지 경찰 일부도 파업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냥 이게 이제 이걸 누가 이 북조선과 통모다 이 발언을 누가 했냐면 조병옥 아시죠? 조병옥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빨갱이다, 빨갱이 성이다 이렇게 하고 좌익 인사를 공부하고 육지 경찰을 투입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죠.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4.3항쟁입니다. 그때 내용은 구호가 이거예요. 편합이면 항쟁이고. 그래서 항쟁을 원치 않고는 인민의 편에 서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육지경찰, 서청, 뭐예요? 서구청년단. 근데 이 망할 놈의 서구청년단이 올해 4.3 기념식장에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막 항의해서 갔는데 내년에 또 온다겠대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서구청년단이라는 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만을 하신다는. 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이승만 관련 무슨 학술대회도 많이 열리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우리 여순위원회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순위원회에서 주 박사님하고 홍영기 교수님이 나왔잖아요. 그 자리로 들어간 사람 중에 여수가 이제 이승만 평론한 사람, 광양 구례 쪽은 이제 좌우기 연합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다른 데는 좌익 우익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순천이에요. 순천은 우익이 워낙 강했어요. 세력. 좌익들이 힘을 제대로 못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인민위원회는 미 군정이 일찌감치 저것들 불법 하니까 지하로 넘어갔고요. 이쪽을 담당하고 있던 미 군정 중대는 69중대인데 해군 중대예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억누르거나 그러지 않았나 봐요. 좀 편했나 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있었던 46년의 추수공개 이른바 10월 항쟁 이쪽에서는 안 일어나요. 이 10월 항쟁 때 이제 저 대구에서 벌어진 10월 항쟁 때 박정희 형이 거기서 죽지요.
그리고 그런데 2.7 투쟁 우리 이제 48년입니다. 이때는 또 참여해요. 이게 아마 군정의 성격에 따라서 좀씩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친일 경찰에 대한 불만은 많았고요. 그리고 뭐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친일 경찰에 대한 반감도 심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여수군청 서기였던 김계유라는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이랬다 그래요. 한말에 동학 난리 났을 때처럼 한번 터지면 터져라 터져라. 요즘에 그잖아요. 트리거라고 그러죠. 방아쇠 빵. 14년대 군인들이 빵 했어요. 그러니까 우와 하고 같이 일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 어렸을 때에도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술도가에 가가지고 술지겜이라고 했죠. 이렇게 줄 서서 얻어먹는. 이건 이제 바쁜만 그림인데 미 군정에서는 쌀을 배급한다고 해서 쌀 걷어가요. 잘 배급해야 되잖아요. 그냥 걷어간 게 아니라 돈 주고 가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가져가요. 내가 사 먹으려면요 5배 돈을 주고 다시 사 먹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내놓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몰래가 아니라 경찰들을 대동하고 와서 이렇게 뜯어가 돈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반발, 원성 심했겠죠. 근데 미 군정에서는 그걸 잘했다고 이렇게 또 표창을 해요. 불란서 영어, 외인들을 하는데 뉴스는 여순 반란 사건 뉴스인가 봐요. 이런 거 망했다고 신문 광고도 나오고 그래요. 지역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죠. 우선. 지역 공동체가 파괴돼요. 뒷집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손가락질해서 죽였대요. 내가 그 집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서로 막 아직도 해결 안 된 동네들 많이 있죠. 아직도 제일 지금 해결 안 된 데가 벌교예요. 아랫집 윗집도 아직도 살아요. 서로 말 안 해요. 벌교가 피해 신고도 별로 없어요. 태백산맥 보면 소화다리에서 떨어지고 계속 쓸려가고 밀물에 쓸려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없네요. 전남 지역사회는 뭐 청년이 실종되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건 여기 이 주변에 살았다면 흔히 들었을 말 나서지 마요. 어떤 집안은요 아예 공부를 안 시켜요. 공부를 시켰더니 다 죽어붙네.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보도연맹 만들었고요. 그래서 좌익 경력자를 통제해요. 나중에 근데 6.25 터지니까 저것들이 북한 편 들 것 같네. 미리 다 죽여붙죠. 연좌제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 주변에 워낙 연좌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직업도 제대로 못 가지고요. 특히 뭐 우리 육사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요. 빨갱이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국가보험 개헌법 인자 만들고요. 임시 우편물 단속법은 뭐냐면 5년짜리로 임시 우편물 단속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진 알아요? 임시 우편물 단속법이 94년인가 93년인가 없어요. 통신비밀보호법 나오면서 그때까지 이게 계속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뭐 검열하고 그러잖아요. 편지 검열하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유숙객 우리 집에 지금 4명 살거든요. 근데 다른 친척이 우리 집에 오면 가서 신고해야 돼요. 지서에. 북한은 옹호 담당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학도국단 숙군 작업 이게 이제 아까 박정희가 잡혀간 게 이것 때문이에요. 군대 내에 이렇게 많은 좌익이 있을 줄 몰랐다고. 그래서 많은 장교들이 그때 처형당하기도 하죠. 그 장면이 KBS 영상실록 보면 막 사람들 이렇게 묶여있고 총 쏘고 그 처형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숙군 작업에서 처형당하는 게 수색에서 서울 수색에서.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냥 여기 봐보세요. 낮에는 뭐요? 태극기 들고 있고요. 밤에는 인공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밥 줬다고 뭐 했다고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한 직군이
2장이죠. 그때는 9장. 왜냐면 선사람 내려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쌀 걷어주시오. 어제 왔는데 누가 쓰고 2장이 쌀 내라해서 했어요. 그럼 유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일단 반란이라는 원죄 의식을 못 벗어나요, 유족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불고 싶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뭐 나 혼자 담고 가지? 요즘에 더 커졌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포자기, 막 뻘갱이 그냥 살아야지. 자발적 복종. 알아서 충성하는. 알아서 충성한 사회. 여수 형제묘. 형제묘에 가면 묘비 뒤쪽에가 원래 이런 것이 있으면 뒤에 막 써지잖아요. 근데 안 써지고 이렇게 뭔가를 덧대놓은 흔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여수 누구를 벌하자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이 사람.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사상 위령제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사상 위령제 이렇게 대통령들이 가서 막 이야기했어요. 국가 권력에 근데도 지금 잘못은 반드시 반동 세력이 정리하고 나오잖아요.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요순 항쟁탑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그냥 이름뿐인 것 같기도 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항쟁자를 달고 있습니다. 요순 항쟁탑, 요순 항쟁 역사관, 반란을 넘어서 사건도 넘고 항쟁으로 우뚝 서 있다. 이걸 과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진상 규명하고 명예 회복을 하는데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피해 신고를 제대로 잘 받아야 되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지자체들끼리 싸웁니다. 나중에 다 되면 기념공원 같은 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갖고 가려고.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더러운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은 정원지이기 때문에. 정원이 너무 소중해요. 이런 기념공원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지만 뭐 여수 쪽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죽었고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거기 왜 죽은 것에서 사람을 굳이 따져야 되는지 죽음에도 등급이 있나요? 그걸 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다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이걸 막 내세우는 게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함께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수 항쟁의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올바르게 기록해야 똑같은 아까 9월 11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아무도 모릅니다. 73년은 9월 11일 한 3만여 명이 죽었어요. 저도 사람 죽은 숫자를 갖고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억 못해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더 몰라요. 광주 사람들도 모르고요. 다른 외지 사람들도 잘 모르고요. 다행히 요즘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연속 답사인데 이제 내일은 부산 쪽에 있는 마트 노조에서 오신대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의외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고 되게 지금까지 주어오는 추세는 이 민주노총을
통해서 이렇게 노조에서만 오고 또는 뭐 평화통일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이제 외지 사람들에게 교수님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하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성훈 선생님 말씀은 요술 항쟁이라고 보고 이 역사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때 순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진실보고서는 아직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국민의 여론으로서 만드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역인 순천에서부터 그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평화나비에서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요술항쟁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3시 반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가면은요. 네, 감사의 박수를.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40분부터인가요? 네, 3시 40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오히려 막 굉장히 애곡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을 김선동 의원님과 같이 강의도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3시 40분에도 뵙겠습니다. 네. 중간에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래, 이리 오세요. 아니 이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하기 시작할 때. 직전에 찍고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같은 사람들 앉으세요. 앞에 앉으실 줄 알고. 아무래도 다 그냥 우리가 안 짜는 여성분들 앉으시고 그래 아니, 내 선생님 앉으셔. 나 이렇게 선생님 이걸로 치고? 이거 아니지. 빨리 앉아요. 인물 사진 했으니까 앞에는 키가 작고 조금 이쁜 사람. 앞에는 이쁜 사람 아닙니다. 앞에는 키가 딱 맞은 사람들이야. 겉돌이도 자, 서주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진지하게. 밝게 해봐. 평화나비 이거 하트로 할까요? 하트로 할까요? 하트로. 자, 평화나비 사랑해요. 뿅뿅. 네.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집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 나무위키 이런데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짜집기 했기 때문에 뭐 저의 창작품이 아니고 표절입니다. 표절.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인데 위안부라는 그 호칭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잘 살펴보면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관련해서 돌아볼 게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 제안할 때는 일본군하고 따옴표 달아서 위안부에 이렇게 따옴표를 다는 것을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위안부라는 호칭은 일본군이 그 여성들을 모집할 때 썼던 용어이고 그 당시에 역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그 지원 법률에서는 따옴표가 빠졌습니다. 따옴표가 빠지고 앞에 일제하 뭐 이런 단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 설 거냐 피해자의 입장에 설 거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가해자 입장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도 아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것이 역대 정부에서 보여준 자세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다못해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클린턴 국무장관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조차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거에는 우리 유교 문화의 어떤 그런 역사적 전통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죠. 당사자 분들께서 노예라는 표현, 노비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 노비 이렇게 호칭되는 것이 좀 불편한 거였고 그래서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왔는데 여러분 재작년에 아니죠 3년 전이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미향 의원이 이 정대협 활동을 초기부터 해왔던 활동가였는데 거기에서 거론된 단체가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라고. 그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쭉 활동했던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를 계승해서 활동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자기 단체 이름을 정할 때 앞에다가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당사자 할머니들과 이 정의기억연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러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공자가 정명사상을 제기해서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된 이름조차 아직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복잡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 이 민족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누구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은 어떤 데서 비롯되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민족 반역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법 이런 것들이 무산되면서 다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산업, 정치, 경제 전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과거를 잘못된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시 말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덮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사용하는 말은 미래로 나아가자. 과거는 묻고 미래로 가자. 이 부분은 사실은 가해자인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 전쟁 범죄 중에서도 가장 반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성 폭력 국제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들이 확립되어 있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들이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첫 번째 묻었고 다시 피해자들의 그 참 눈물겨운 진상 규명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국제적인 여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서조차도 따옴표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해 8월에 2011년 8월에 그때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정말로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 판결을 받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스스로가 일본 정부에다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이 나서라.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행위였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한일 간의 이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가 다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합의를 다 못하고 해결을 다 못하고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 유명한 1228 합의라고 해서 2015년 12월 28일 날 역할을 지금 일본 위해서 총리가 작은 몸짓이라도 하는 그 힘 함께 해주시는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평화나비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 보태주실 거죠? 네. 네, 그래요. 강의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김선호 오늘 가셨는데 그러니까 박수 한번 드립니다. 기다리고 가셨어요? 그럼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우리 좀 소개라도 숫자가 적어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좀 합시다. 저쪽에 예. 저는 순천 시민 최강수입니다. 네. 예, 저는 평화나비 다음 중장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앞에. 평화나비 회원 이승철입니다. 네. 1호 회원이십니다. 네. 이원입니다. 네. 최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질문하고 질문은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외국에서 오랫동안 그 살다 오신 목사님을 만나 강연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강연 중에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진 신민국가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시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으면 조금 덜 이해를 했을 텐데 미국에 사시면서 이제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좀 주말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말씀이 참 단출하지만 참 이렇게 맞는 말씀인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를 모르겠어. 그 과거에 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순천 평화나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비 정민경이고요. 저희 요순 지역학과라고 순천대학교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가 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사에 조금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홍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시민 황용선입니다. 여권의 순천대학교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이번에 이렇게 강의가 있다고 저는 그때 그 강의 줄 알고 왔었는데 와서 지금 설명하면 3시간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강의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나비회원 홍보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막 시민의식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은 막 벅차오르고 생각을 다듬어 보지만은 또 집에 돌아가서 뭐 생활하다 보면 또 희미해지고 합니다. 이런 강의를 자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시민이고요. 순천 YMCA에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떨 때에 따라왔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나비에 관심이 많은 김종국. 네, 평안의 위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있긴 했는데 치유원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흥남부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흥남이고요. 문학 연구자고 소설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 쉬는 휴일일 텐데 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평화나비가 이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 연락하면 함께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